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으셔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변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는 네, 것 같고. 예, 지난주부터 합류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김현정 앵커는 그냥 노변님, 백변님 했는데 아까 초등학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대변 초등학교. 왜 변자로 끝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냐 해서 오늘은 제가 깍듯하게 백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는 시골 마을에 들어선 누드 펜션. 이게 합법이냐? 아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누드 펜션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백성문 변호사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누드 펜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생긴 건 줄 알았는데요. 2009년부터 제천에 있었던 겁니다. 네. 굉장히 생소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잠정적으로 폐쇄해야 된다 아니면 영구 폐쇄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펜션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은 이게 무슨 잠정 폐쇄냐. 영구적으로 없애라 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부분을 뭐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드 펜션 측은 이제 뭐 어쨌건 내 사유지고 이 사유지에서 우리 자연주의자들이 편안하게 그냥 탈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늘의 핵심 논점입니다. 네. 그러면 두 변호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특별히 지금 법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백 변호사님은? 저는 이거는 주민들의 끼치는 피해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그 끼치는 피해가 결국 공연음란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뭐 두 분의 신념으로 이걸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오늘 그렇습니다. 역할을 이제 나누어서 맡으시다 보니까. 그럴까요, 진짜? 예. 아니,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 예. 아무튼 그럴 거라고 일단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누드 펜션 합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누드 펜션은 합법이다에 이제 찬성하시는 거라고 보고 노변 또는 합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백성문 변호사님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불법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은 지금부터 의견을 일단 보내주시는데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그리고 카톡하고 레인보우도 열어놓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누드 펜션이라고 지금 불렀는데 펜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거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그 농어촌 정비법 에 의해서 이제 규율이 되고 있는 그런 농어촌 민박업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 신고에 의해서 원래는 그 운영이 되었던 곳인데요. 네. 이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적이 그거보다 크게 되면 일반 숙박업소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민박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2009년에 이제 반대가 심해서 스스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원들이 연회비 24만 원인가 이걸 내고서 지금 사용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 주택이다. 그렇습니다. 예. 숙박업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네.
백 변호사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 냅니다. 예. 가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 돈을 내고 가면 그게 결국 숙박 비용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숙박업이죠. 이제 경찰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뭐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거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 오는 것을 막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자가 아니어도 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거는 숙박업소라고 봐야 되고요. 숙박업소라면 신고 안 했잖아요. 예. 미신고 숙박업소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묵는 날수와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은 일일 얼마가 들어갔는가 액수를 뽑아 보면 이제 뭔가 조금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흐뭇해하시네요. 주인이 이걸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나도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겠는데.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이제 숙박업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예, 네.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란성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 백 변호사께서는 음란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음란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예. 그냥 아니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체 상태로 있는 거 우리 개인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뭐 음란한 성행위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마을 분들은요 이제 뭐 그 옆에 나무를 캐러 가거나 뭐 이러면 쉽게 말해서 다 벗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무한전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도 일정한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넘어가면 이건 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더 심하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 마을 분들이 트랙터까지 몰고 와서 지금 여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음란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갸우뚱하셨어요, 그 변호사께서. 이게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난 옷 벗고 다니는 게 편해서 혹은 옷을 벗고 입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마당에서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곳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마을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예.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 중턱에 있거든요. 예. 정말 거기를 일부러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러 오려면. 게다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게 잘 보인다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수영복 같은 것들 최소한 입고 나가게끔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나물 캐러 가다 봤다와 보려고 일부러 가본 거 아니냐와 이런. 좀 약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00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을 그 안에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옷 벗고 입고 싶어. 근데 물론 윗집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차폐 시설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까 집에서? 옷을 무조건 다 입고 있어야 되나? 의관을 갖추고 정제하게? 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는 집에서 그러고 계시면 되고요. 예.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꼭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예. 일반인들도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주 어린애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 네. 얘기하시니까 문득 떠오르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네. 한 10여 명, 20여 명이 모여갖고 속옷바람에 네. 아래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음란성에 걸릴까요? 완전히 차단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노는 건 상관없죠. 차단이 여기는 돼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산 중턱에 있죠. 위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왜 항의하겠어요? 여기 완전히 예를 들어서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뭐하러 마을 주민들이 여기를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갈 수 있으면 남녀노소가 제일 중요해요. 어린애들. 어린애들한테 그릇된 성의식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오는 분들의 지금 분포까지 다 고려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건 용인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릇된 성의식이란 게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예를 들어서 뭐 10살, 15살 정도의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명확하게 의식이 고착화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안에서는 그게 아니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바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안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펜션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그럼 마당 정원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 다른 거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지 그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어쨌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옷을 벗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게 자체로 일단 같이 와 있는 전 특히 어린아이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자체로 그릇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돼. 내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마을 사람도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옷을 벗고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옷을 벗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옷을 입고 운동하면 되고 옷을 벗고 운동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공연 음란죄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그 경범죄 처벌법에 원래 33호에 적혀 있던 거예요.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였냐면은 그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원래.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백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옷을 벗고 얘기하거나 옷을 벗고 밥 먹거나 옷을 벗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릇된 성의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과다 노출 위헌 나온 거 맞는데요. 그 왜 위헌이 나왔냐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그건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그걸 과다 노출로 볼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과다 노출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위헌이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 벗고 있으면 무조건 과다 노출입니다. 아무튼 잠깐만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잠깐 의견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일단 노 변호사께서 합법이고 백 변호사께서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김미희님은 사유지임으로 허용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고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박경희님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뭐 누드화나 사진도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우택님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부터 잘못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0928님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피해를 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무인도로 가시는 건 어떠신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예. 자, 노 변호사님은 괜찮겠다. 백 변호사님은 안 된다입니다. 하하. 공연 음란죄, 공연성 여부. 그다음에 근데 펜션 부지에 얼마나 접근해야지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알몸이 다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이게 좀. 근데 잠깐 제가 하나 어렵네요. 여쭤볼게요. 예. 이게 만약에 산 중턱에 있고 100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울타리 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면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쳐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면 어때요? 그거는 문제가 되나요? 자, 그게요. 지금 이분들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의복 같은 걸 다 벗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주의와 외벽을 높이 세우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절대 안 그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담을 높게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이게 산 중턱에 있는 이상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그거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담을? 한번 예.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 중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산 꼭대기에서 안 보이는 정도? 산 꼭대기에서 안 보이는 정도면 어느 정도 높여야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자꾸 방송에 이런 게 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망원경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 일도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관음증을 갖고 있는 그거는 분들은 보고 그럴 수 싶어 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관음증에 걸린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건 뭐 그렇죠. 별개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시설을 높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는 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왜 내가 내 집에서 혹은 내 사유지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을 권리마저도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되냐.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사유지에서 그분만 그 가족만 그러고 있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회원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유지를 강조하시는데 그럼 내 사유지에서 내가 뭘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알몸이 보여서 기분 나쁘다.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라는 뜻인지 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우리 마을의 미풍양속상 안 되겠다라고 두 개 답니까? 네, 두개 어떤 다죠.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 분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일단 거기에 또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누드 펜션이 있다. 자체가 마을에서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그게 힘든 싫다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님비 현상이랑 뭐 비슷하다는 표현을 뭐 굳이 쓴다면 우리 마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걸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쾌감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쾌감이 왜 드냐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불쾌감이 왜 드냐.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골프 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골프도 못 치지만 두 번째는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사우나를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우나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것을 보면 다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고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사유지 펜션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든 뭐 책을 읽든 밥을 먹던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이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사우나는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들어가는 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치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제 말은. 울타리를 어디까지 쳐야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에요. 골프장 사우나도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아까 맞습니다. 바깥에 보이진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보여요. 바깥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환히 보이는데 안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바깥에서 보이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해질 근데 것 이제 같아요. 되게 외국은 이 정도도 하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던데요. 독일 같은 경우엔 누드비치가 허용이 돼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과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자연 속에서 받아들이자 이런 거지. 난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울타리 같은 거 치지 말고 나를 모두 바깥에 내보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연주의자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게 뭐 독일에선 되고 미국에선 되고 뭐 영국에서 되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와 아니죠. 그 다른 그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독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치관이 좀 다르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로 용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누드 펜션이건 누드 비치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 누드 펜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랑스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프랑스에는 100개가 넘는 누드비치가 있고 2만 개의 누드 야영장이 있고요. 파리 12구에는 일주일에 3차례 알몸을 허용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나트족이 있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나트족을 위한 누드 공원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꽁꽁 숨겨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누드비치도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대중들한테 알몸을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누드 펜션이라는 곳에서 그 주변까지 약간 예를 들어서 알몸으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벌금 한 1,9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몸으로 다니는 걸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분에게 최후 변론 30초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그릇된 성문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생활의 자유
무조건 존중돼야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과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해주셨고 집계를 한번 보죠. 적법하다. 41표가 들어왔고. 41표? 예. 41%.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불법이다가 41%죠. 41%. 불법이다가 59%. 이렇게 돼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누드 펜션은 곤란하겠다라는 쪽이 약간 높군요. 일단 두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연주의는 이렇게 그냥 헐렁한 옷 입고 있으면 자연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자연주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노 변호사님은 헐렁하게 입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 풍욕도 하면서 그다음에 일광욕도 하면서 뭐 숲속을 거닐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벗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좀 안타깝네요. 그 자연스러우려고 애쓰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